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께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 조금 받고 배당금 조금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까지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정기예금이나 배당주에 자산을 두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 없이 어르신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노후 자산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금융소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가 전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KT 같은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도 전부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ELS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 군데 나눠 가입한 예금과 배당주가 합쳐지면서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이자 500만 원, B은행 이자 7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벌써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식 배당금이 900만 원만 더해져도 총 2100만 원이 됩니다. 딱 이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배당 지급 현황을 전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 처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데 이게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세율이 15.4%라서 100만 원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리 냈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 간단한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같은 것들이 금융소득과 전부 합쳐집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6%에서 시작해서 15%, 24%, 35%,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살짝 넘었을 뿐인데 세율이 24%나 35%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5.4% 세금을 냈어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A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이자 1500만 원, 배당금 7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에 금융소득 2200만 원이 합산되면 총소득 3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적용세율은 24%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냈던 15.4%와 차이가 나는 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까지 있으신 분들은 35% 구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35% 구간에 걸리면 이미 낸 15.4%와 세율 차이가 거의 20%포인트나 됩니다.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그 차이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계산을 모르고 지내다가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맞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갑자기 수백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금만 오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오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보공단에도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그 결과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오를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 지출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자가 조금 늘었는데 건보료가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부양자가 탈락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탈락합니다. 이 기준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가 터집니다. 탈락하는 순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도 다음 해 반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연말 전에 반드시 미리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탈락하신 분이라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소득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천만 원 기준 하나가 세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동시에 흔드는 이유입니다. 먼저 올해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해서 2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예금 만기를 분산하고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 합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도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서 종합과세 기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당주 비중을 줄이고 성장주로 조정해 배당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디에 넣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노후에 수백만 원씩 쌓인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종합과세, 건보료 상승, 피부양자 탈락이 동시에 맞물립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모르고 당하는 분들의 차이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올해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직접 더해보시는 겁니다. 2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만 알면 ISA든 연금계좌든 대응 방법이 바로 보입니다. 노후 자산은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만 세금과 보험료를 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면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이런 정보 계속 정리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